정동원 중2병 일주일 왔다가 지나가. 장민호의 불려가 혼났다. 이게 뭐야? 정동원은 민호 삼촌에겐 엄청 혼났다. 아, 만약에 이 내용이라면 언젠지 기억나요, 저는. 동원이랑 안녕하세요. 본인 등판 장민호입니다. 지금부터 SNS에 제 이름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묻히죠, 타자를. 짠. 본명 장욱은, 배풀장, 영웅호, 뿌리근. 맞습니다. 처음 데뷔 시 본명 장욱은으로 활동했으나 트로트를 시작하면서 예명 장민호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게 다 나와요, 이렇게? 출생은 1977년 9월 11일이 맞는데요. 있네요. 음력 7월 28일 맞습니다. 야, 정확하네요. 나이를 굳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44살. 네. 국적은 대한민국 맞습니다. 간혹 저를 외국인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국적은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맞고요. 신체는 180.1, 몸무게는 좀 불었어요. 지금 한 7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4. 어머니 정보도 다 맞고요. 아버지는 트로트로 전향하여 앨범을 내기 한두 달 전에 돌아가셨지만 노래를 들려드린 적이 있다고 한다. 장민호는 아버지 나이 40세 얻은 늦둥이였다고. 네, 아버지가 트로트 데뷔하던 해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CD로 나오지 않은 그 음원을 제가 들려드렸거든요. 그 이야기를 여기에 좀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뷔가, 음악의 정식 데뷔는 1997년도 유비스 정규 1집이 맞을 거예요. You Will Be With Us. 그때는 막 이렇게 했죠. You Will Be With Us. 그리고 그룹 렛미노의 멤버인데 사실 이거는 그룹이라기보다 KBS에서 했던 내 생의 마지막 오디션이라고 그 렌이라는 친구와 저와 같이 듀엣으로 우승을 하게 됐죠. 오늘 기준 데뷔 후 말도 안 돼. 진짜로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날이 아니고 8,875일째 활동 중이고 동원이가 살아온 날보다 많을 것 같아요. 그쵸? 팬덤은 민호특공대 맞습니다. 요새는 이제 발음이 이제 민트가 훨씬 예뻐서 민호특공대 민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명은 트로트계의 BTS. 이거 좀 이제는 좀 지워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은 거라 좀 이제 지워주세요. 클릭. 야, 진짜 정말 멋부렸다. 저 때는 다 전사였어요. 저 때는 모든 아이돌이 늘 눈을 저렇게 위로 치켜뜨고 손을 다 이렇게 하고 뭐 이랬었어요. 팀명인 유비스는 You Will Be With Us의 약칭이며 UBES로도 쓰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1997년 1집 타이틀곡인 별의 전설로 데뷔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운이 안 좋게도, 이거 보통 운이 좋게도 이렇게 쓰지 않나요, 보통? 이거 좀 수정 좀 해주세요. 누가 수정해주는 아이돌? H.O.T, 잭스키스 등 1군 아이돌들은 물론 임창정과 진우션 같은 쟁쟁한 가수들도 나왔던 그야말로 춤추 전국 시대였던지라 제대로 묻혀. 그래요. 네. 슬슬 약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엄청 망한 정도는 아니었던지 팬들도 나름 있었고 노래방에서 지금도 부르기도 하는 일명 몰래 듣는 명곡으로 남았다. 좋아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학교 장기자랑에서 노래에 도전했다가 의외로 고음에 고전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저도 좀 라이브 할 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영상에 굉장히 심하게 음이탈 나는 게 있는데 저 이 영상 아는데 안 보면 안 돼요? 봐주셔야 됩니다. 자. 정말 우주에서 날아온 4명의 전사래. 지금 현재 저도 잘 못 찾겠어서 지금 떡 먹은 욕 많이 찾기도 아니고 너무 움직여가지고 여기서 아마 날 거야. 우리 민호님 춤 실력은 벌써부터 최고였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건행 대박 나세요. 이 건행 영웅이 인사인데. 그래요, 네 건행. 저렇게 격한 춤을 추면서 라이브가 가능했다니 대단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신 분인 것 같네요. 라이브가 불가능했습니다. 조용수 작곡가의 말에 의하면 1세대 아이돌들이 겪은 안타까운 길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사람이라 한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때 아이돌이 좀 실패했던 게 지금 트로트를 할 수 있는 더 큰 어떤 출발? 어떻게 보면 그게 되지 않았나? 되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실제로 그의 성공기는 눈물 없이 들을 수가. 1997년 아이돌 보이그룹 유비스라는 앨범으로 데뷔했지만 망했고, 이후 2004년 발라드 그룹 바람으로 재데뷔했지만 또 망했다. 2011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며 사랑의 누나라는 곡을 냈지만 또 망했다. 이후 KBS 내 생의 마지막 오디션에 출연하여 우승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시청률 폭망으로 망했다. 이거 뭐? 그래,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네요. 그러다가 드디어 2013년에 남자는 말합니다가 성인가요 시장에서 히트하면서 17년 동안의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인기 가수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미스터트롯 출연을 통해 대박을 쳤다. 이후 20년 넘는 긴 가수 생활 끝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마지막에 또 훈훈하네요. 미스터트롯 본선 데스매치에서 하얀 시스루 복장 안으로 빨간 속옷이 다 비쳐서 한동안 빨간 속옷을 모으는 취미가 있다고 오해를 받기도 했다. 빨간 속옷을 하필 그날 입었어요. 하필 입었는데 밖으로 다 보였나 봐요. 속옷을 갈아입었어요. 급하게 사갖고 와서 갈아입었고, 그 이후로 더 속옷이 많이 빨간 속옷이 늘어나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또 빨간색 속옷 입고 왔냐고 그러거든요. 또가 아니라 아직도 입어야 될 게 많이 남아있어요. 좋아. 아기 때 사진이 흑백이라는 루머가 있었으나 가파도를 통해 컬러임이 입증되었다. 입증되었잖아요. 이 입증을 해야 돼요. 펼치기 흑백 나오는 거 아니죠? 자, 펼칩니다. 이 칼라 맞잖아요. 아니, 이거 복원시킨 거 아닙니다. 확실히 칼라예요. 와, 이걸 봐야 돼요? 예. 네. 왜 그랬어? 왜 그랬을까? 왜? 이게 그 걸스데이의 썸띵. 진짜 이게 제가 뭐라고 못하는 게, 말을 못하는 게, 이 선택은 제가 했어요. 예를 들면 회의에서 나온 선택이라면 제가 거봐 이상하잖아 했을 텐데, 이 모든 걸 제가 기획했다는 게 가창력, 춤선 어쩜 그리 멋지신지 최고 짱 아름다워요. 나이도 연륜도 어디로 보내고 목소리 섹시하고 춤선은 어쩌라고 이렇게 예쁜 거야. 정말 우리 손녀딸이 꼭 끝에 하는 말 사랑해요. 그래도 보람은 있네요. 또 이렇게 네, 보람은 있습니다. 긴장돼요. 이거 보면 이때가 가장 중요한 준결승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저기 웃고 있는데 진짜 맘 편하게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이거는 뭐 안 왔다고도 할 수 없고, 저 보세요. 엄청 아무 힘도 안 들인 것처럼 서 있잖아요. 미스터트롯 콘서트 때 보면은 제가 휘청 합니다. 그거 출 때만 해도 머리가 한 요 정도 왔거든요. 어제 만났을 때는 진짜 한 이 정도 오더라고요. 많이 컸어요. 그리고 동원이는 진짜 어른이에요, 어른. 네, 커가면서 너무 한 번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가끔 한편으로는 조금 더, 그래서 2, 3년만 더 아기로 머물러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습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사실은 친해지기 쉽지 않은 나이 차이예요. 제가 이제 동원이 아빠보다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동원이도 이게 좀 어렵게 대할 수도 있고, 저도 이제 너무 애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동원이랑 있으면 되게 즐겁고 친구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없었던 무대, 정말 다시 봐도 최고. 장민호, 정동원 응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입니다.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아마 길이 남을 겁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사실은 이 파트너 무대는 제가 가끔 유튜브로 가끔 찾아봅니다. 제 개인 거는 안 봐도
이 영상은 제가 좀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보면 되게 기분 좋아지거든요. 오늘자 엔딩 사슴. 아, 이때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눈을 왜 다시 감는 거야? 왜 한 번 다시 감았어 거기서? 아. 홀리, 극락, 갓구 얼굴 천재, 욕 나오게 잘생기고 이쁨. 이거 뭐예요? 홀리하다, 극락. 이게 극락 왕생할 때 극락이에요? 갓구는 뭐예요? 아, 우리 어렸을 때 왁구 좋다고 하다가 왁구. 아, 미쳤음, 그냥 헤메코 무대, 무한 복습각. 말이 너무 어려워. 미쳤음, 스문, 이거는 이제 사슴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헤메코. 헤어 메이크업 코디 같아요. 그렇죠? 블랙 셔츠 플러스 장민호. 아, 제가 여태까지 블랙 셔츠 입은 모습이구나. 뭐 하고 있니? 내가 볼 때 내 노래 타이밍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블랙 민호는 언제나 오라. 게이주 블랙 셔츠랑 표정들 존존. 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저에 관련된 곳인가요? 아, 덕후라는 그냥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야, 이 얘기 들었어요. 여기에 무슨 그 가수의 어떤 그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 여기 있다. 장민호 나이 많아서 놀랐다. 검색해보니까 77년생이던데 맞아? 네, 맞습니다. 밑에 댓글로 나이 많아. 누워서 보던 사람 일어나게 만드는 장민호 증사. 잠깐만, 넘겨. 깜짝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적 대한민국이라고. 저희 고등학교 졸업 앨범인데요. 여러분, 흑백 아닙니다. 확실히 칼라예요. 엄마 때문에 여기 독방 들락 중. 엄마가 장민호 덕이라 시즌 그리팅 슬슬 나올 때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8시 예약 시작이라 늦게 시작하네. 이래라 소속사. 저기 일 좀 하세요. 오늘부터 예약 시작이야. 저녁 먹고 사러 와. 울 엄마, 장민호 가지고 맨날 푸는 썰. 장민호가 수염 기르고 프리하게 하다가 어떤 팬인 아줌마가 수염 깎으라고 충고해서 지금의 서타일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너는 제발 수염 좀 깎아라. 너 진짜 깎으면 정말 금방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들 말을 들어야 된다. 진리입니다, 진리. 저분 장민호랑 렛민호 시절 사진 봤는데 둘 다 누구세요? 이런 걸로 봐서는 안에 사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누구세요, 진짜? 와, 염색들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이 더 젊어 보인다 누구야? 10호가 장민호랑 듀엣 가수였다고? 뭔지 아시죠? 싱어게이. 저 렌이 나온 걸 제가 방송으로 봤어요. 10호 가수. 그 친구는 노래를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악기까지 굉장히 잘 다루고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인데 이번에 싱어게인을 나와서 그때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오디션을 통해서 우승을 했지만 가수의 길이 정말 멀고 험하구나 라는 걸 느꼈을 때인데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10호 가수의 음악성과 음악을 대하는 어떤 그런 진중함 이런 모습들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동원 중2병 일주일 왔다가 지나가. 장민호의 불려가 혼났다. 이게 뭐야? 정동원이 일주일 왔다가 지나간 중2병에 대해 말했다. 동원이가 말한 거네. 정동원은 민호 삼촌에겐 엄청 혼났다. 대들 때마다 엄청 혼났다. 불러서 이렇게 해야지 잔소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만약에 이 내용이라면 언젠지 기억나요, 저는. 동원이랑 아주 친구처럼 잘 지내요. 잘 지내는데 제가 이렇게 혼낼 때는 내가 동원이 나이 때 연예인을 꿈꾸고 막 광고를 찍기 시작했을 나이거든요. 만약에 지금의 나 정도로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빨리 어떤 빅스타가 되는 걸 떠나서 좀 되게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근데 동원이가 제가 아까 혹시 이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원이는 어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원이가 왜 어른이냐면 보통 혼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보통 애들이 삐집니다. 특히나 사춘기고 이런 식의 애들은 더 그런데 동원이는 안 그래요. 바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인정을 하고 또 그러는 걸 보면서 제가 어른이라고 예,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사랑의 누나. 와, 정말 끔찍하네요. 근데 이때 완전히 복고의 어떤 컨셉을 갖고 했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수염도 막 기르고 있고 막 머리는 정말 어떤 무슨 짐캐리처럼 하고 되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망하지 않았나. 장민호 사랑의 누나 빛나는 멋진 인생 응원합니다. 아니 이 노래를 되게 지금에서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모두가 다 비웃었거든요. 의외로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콘서트 때도 이 노래 부르면 되게 재밌어 하세요. 네, 이 감사는 저희가 2021년도에 순서대로 영탁이, 영웅이, 희재, 동원이 그리고 저 나왔고요. 마지막에 찬원이를 끝으로 싱글을 모아서 이제 낸 앨범입니다. 감사. 어디서든 많이 볼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막상 이렇게 일할 때는 또 피로감이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또 어디서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또 그 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는 게 그런 거지. 지쳐가던 마음 되잡아주는 힘이 되는 노래 언제 들어도 좋아요. 조용한 밤 이 곡을 듣고 있으려니 민호님의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국민 힐링송으로 거듭나는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인스타를 많이 이게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하진 않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올린 KBS 연예대상 우수상입니다. 예. 첫 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생각도 안 나고 수상 소감을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단독 콘서트 때의 모습인데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7개 도시를 돌았는데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성남, 창원 전체 다 꽉 메워주셔가지고 사실 지금 음악은 되게 오래 하고 가수를 오래 했다 치지만 처음 해보는 경험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꿈에 그리던 어떤 첫 경험들이 올 때 이런 기분을 좀 잊지 않기 위해서 저도 보고 같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장민호 첫 미니 앨범 에세이 에피소드 1로 컴백. 가수 장민호가 완성도 높은 첫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다. 네, 이번에 나오는 장민호의 미니 앨범 제목은 에세이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의 노래를 들으실 수 있지만 그 안에 준비한 과정과 저의 어떤 음악에 대한 성격 이런 것들을 에세이처럼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앞으로 나오는 장민호의 미니 앨범은 에피소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5트랙의 노래를 앞으로 열심히 또 다음 앨범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를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2022년 이민년 흑호의 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참 여러모로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고 저는 또 새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감동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트 여러분 드디어 에세이 에피소드 8이 됩니다. 새해로 만나요. 됐습니다. 원더케이